반가운 얼굴 들이시네. 예, 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축하드리고. 예. 자, 지금 합격하시고 나서 이제 조금씩 준비들 하고 계시죠? 예. 어떻게 지금 취직하신 분도 계시고. 자, 예, 취직하신 분 계시더라고. 저 어떻게 알아보고 계세요? 중개업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 지금 생각은 지금 취업을 할까, 개업을 할까, 혹시 그거 고민하고 계신가요? 아니에요? 네, 그거 좀 뭐 고민하고 계세요? 막연하죠, 지금. 이제 합격은 했는데, 그죠? 네. 그리고 뭘 알아야지 뭐 시작할 텐데,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제일 처음에 드는 기분이 막연함이에요, 막연함. 두려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중개업을 처음 이제 시작할 때 취업을 할 것인가, 개업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하시죠. 네. 근데 취업을 하려고 하는 첫 번째 목적은 좀 내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중개회사 자격증을 땄을 때 자기가 개업하려고 하는 거죠. 예. 개업하려고 하는데 개업하려면 중개업 업무에 대해서 뭔가를 좀 내가 알아야지, 그죠? 알아야지 개업을 하니까. 그래서 좀 배운 다음에 개업하겠다. 그래서 보통은 이 취업이 궁극적인 건 아니죠. 과정이죠. 그래서 취업한 다음에 이제 내가 개업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저도 추천은 일단은 취업을 권장해 드려요. 취업해서 좀 일을 좀 배우신 다음에 이 중개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아신 다음에 개업을 하시면 되는데, 근데 또 문제는 또 취업이 또 쉽지가 않아. 쉽지가 않아. 그래서 취업이 잘 안 되는 분들은 또 개업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럼 개업을 하실 때 제가 이제 제 강의의 이제 개설 목적은 제가 현장에서 있어 보니까 개업을 할 때, 그러니까 이런 대표적으로 기본적으로 요 정도만 아시면 바로 일을 시작해도 되시게끔 제가 좀 베란데 말씀이지만 그렇게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개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주로 이제 현장 얘기를 할 거예요. 현장에서 일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일. 이론 공부는 거두는 거고요. 일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서 조금 이 강의가 끝나면 현장에서 이렇게 일들이 이루어지는구나. 감이라도 잡게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취업이나 개업할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신다고 한다면 제일 우선적으로 추천드리는 것은 아는 지역에서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아는 지역에서. 내가 아는 지역이면은요, 내가 좀 이게 말이 나옵니다. 부동산을 하시다 보면은 그 지역 전문가가 돼야 되죠. 내가 그 지역에서 아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아는 게 있으면 꼭 이 부동산 물건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뭐 학군이라든지 주변의 교통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말이 잘 안 나와요. 처음에 일할 때. 저도 처음에 이제 한 10년째 돼가는데 사무실 연지 문을 잠가 놓고 있었다니까. 처음에 손님이 두려워. 손님이 두려우니까 내가 다 갖출 때까지 개업은 했는데 사무실은 열었는데 손님이 들어오는 게 두려우니까 문을 잠그고 있었어요. 전화 안 받고. 그 다음에 또 전화 오면은 내가 지금 부동산 했다는 사실 까먹고, 부동산인데요. 그래서 전화와도 왜요? 그랬다니까, 제가. 물건이 있냐고 찾는데도. 근데 어쨌든, 제일 처음에 제가 우선적으로 추천해드리는 것은 개업이건 취업이건 아는 지역에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제가 취업을 권장해 드렸는데, 취업하는 자리가 내가 모르는 동네다. 그럼 취업하세요. 모르는 동네다. 대신에 알게 하면 되죠.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근데 그 지역을 잘 알도록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지역을 아시고 취업은 그 일을 배우는 거니까. 여러분들 개업하실 자리는 아는 자리에서 하는 게 좋고. 근데 개업하시는데도 내가 모르는 자리인데 이 동네가 요새 부동산 거래 시황이 좋다. 돈 벌 자리다. 그러면 하셔야 되죠. 그럼 그때는 아는 지역으로 만드시면 되고요. 취업할 때 제일 쉬운 방법은 아시는 분 통해서 우리처럼 아시는 분 통해서 하시면 되고요. 기획부동산은 지향해라. 명목상 대표는 지향하라. 이런 건 아시는 거니까. 명목상 대표 지향은 뭐냐면 명의만 거는 거죠. 이름만 걸고. 그러니까 일은 그 경력 있는 사장님이 하시고
라이센스는 없는 분 사장님 밑에서 자기 이름 걸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배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배우는 방법은 경력자한테 배우는 방법은 자기 경력 있는 사람에 두고 자기 명의를 걸고 하는 방법도 있고요. 거꾸로 내가 내고 경력 있는 실장님을 뽑을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방법은 다양한 거예요. 우리 공부할 때는 정답 찾는 공부하신 거지만 실무는 정답은 없어요. 해결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해결을. 그렇게 하시고 명무상 대표 지향이라고 한 이유는 이제 우리 졸업생분들 이렇게 많이 뵀더니 나중에 조금 분쟁이 많이 있더라고. 나중에. 그 다음에 나중에 세금 문제도 생겨요. 세금 문제. 내 명의를 걸고 일을 하는데 내가 모르게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나는 초보라서 일을 몰라. 내 이름만 걸고 하는데 일은 우리 사장님이 다 하셔. 근데 명의는 내 명의 가지고 했는데 사고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럼 책임은 누가 져야 돼? 내가 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개업공인중개사가 져야 되니까 그런 것들은 근데 책에는 많이 나온 얘기인데 제가 실제로 그렇게 그런 걸 본 적은 없어요. 사실은. 책에만 나오고 그걸 가지고 거는 거는 못 봤는데 세금 가지고 걸리는 것들은 많이 봤어요. 폐업을 하더라도 세금을 누가 내야 되죠? 명의 개공이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폐업을 했어도 세금은 계속 부과가 되는 것이니까 세금 문제 그런 거 가지고 많이 좀 다투시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개업하는데도 아는 지역 우선 하시고, 그 다음에 A급짜리는 피해서라는 얘기는 뭐냐면, 처음에 하실 때 너무 과도한 투자를 하셔서 하시면 좀 위험하긴 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저한테 피 2억짜리 권리금, 부동산 자리를 이제 인수하시려고 하는데 2억, 1억 5천 이런 거 이제 어떠냐고 저한테 질문을 상담을 오시는데 초보가 지금 이제 막 따신 분이 12월 1월 달에 거기가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이게 2억짜리가 맞냐? 어디 무슨 단지에 코너 자리에 부동산 자리가 나왔는데요. 2억이 지금 나왔는데 자기가 보기엔 괜찮은데 저한테 2억짜리가 맞냐고 질문을 하세요. 제가 어떻게 알아? 제가 2억인지 어떻게 알아? 그죠? 그분도 모르죠? 누가 할까요? 누가? 예, 그렇죠. 거기서 계속 하셨던 분들이 알지. 그죠? 그래서 처음에 초보는요, 그 권리금에 대한 시세에 대한 가늠이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근데 거기서 조금 하다 보면요, 저 자리는 잘 되는 자리다. 저건 2억 줘도 내가 하고 싶다. 이게 가늠이 돼요. 그때 가서 2억짜리건 1억짜리건 이렇게 하시라 이런 말씀이에요. 처음부터 누가 뭐라 해야죠? 좋은 자리다 해서 무턱대고 섣불리 접근하지 마시라고요. 처음에 차근차근. 저는 처음에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1050부터 했어요. 사무실 작은 거부터 했어요. 5평짜리부터 시작해서 5평짜리.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법인하고 있거든요. 법인. 근데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니까 조금씩 하니까 욕심이 생겨. 그 동네에서도 하다 보면은 처음엔 저는 이제 단지내가 아니었어요. 저는 이제 주택을 하니까. 그래서 단지내는 아닌데 배후에는 이제 빌라 다세대이고 길 건너면 아파트 단지. 처음에 이제 그때는 40대였으니까 초반에 열심히 하면 저 아파트까지는 내가 다 하겠다. 근데 빌라도 하고. 근데 아파트를 못 해요. 아파트를 하시려면 단지 내로 들어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단지 내에서 하시는 게 좋고, 진짜 1년에 한 번 했나, 아파트는? 그 길 건너 아파트는? 뒤에 이제 빌라 다세대가 어려운 건 아시죠? 빌라 다세대가 하자도 많고, 이삿날 장건 했더니 곰팡이 있고, 누수 있고, 클레임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예, 그리고 빌라 다세대 이런 데는 전형적이지 않죠. 아파트는 A타입, B타입 쫙쫙쫙 있으니까 업무하기도 편하거든요. 그런데 빌라 다세대는 다 다르잖아, 집집마다. 다 다르니까 주택 중개를 하실 때 제일 어려운 데가 빌라 다세대예요. 단독주택 이런 데고 제일 쉬운 게 원룸 오피스텔. 원룸 오피스텔이 제일 쉽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그 다음에 다가구 단독 이런 빌라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하는데 처음에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단지 내로 들어가고 싶더라고. 큰 것들. 예. 우리는 이제
전세 3천짜리 9년 전, 10년 전이니까 전세 3천, 5천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저 앞에는 뭐 4억, 5억 이렇게 전세 4억, 5억. 그때 지금은 이제 뭐 10억 하지만 그런 거 하니까 가고 싶더라고. 그때 가서 이제 옮기시면 돼요. 그때 가서 조금씩 옮기세요. 하다가 보면 그 지역을 넘어가서 이제 또 저는 하다가 입주장을 하고 싶더라고. 신규 입주하는 아파트들 있잖아요. 그래서 입주장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처음에 강서 쪽에서 하다가 서울, 강서구 이제 그쪽에서 하다가 위례신도시 이제 생기면서 위례신도시 입주장을 한 거예요. 하다가 보니까 또 이 성남 쪽은 재개발이 많아요. 재개발 재건축. 예. 그래서 재개발 쪽도 이제 하고 싶어서 이제 법인을 만들면 분사무소를 낼 수 있죠. 네, 그래서 사무실 하나씩 이렇게 하나씩 늘려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확 욕심은 부리지 마시고요. 하다 보면은 조금씩 보이시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 컨트롤 가능한 경력 직원 채용 요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거. 내가 초보니까 내가 일을 못해. 일을 배워야 되는데 나 자본적인 여력은 있어. 그럼 내가 개업을 하겠다. 개업을 하면 대신에 경력 있는 우리 실장님들이나 그런 분들을 모시고 쓴다고요. 그런데 이게 주객이 전도가 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이게 밑에 컨트롤 가능한 경력 전체하는 얘기는 뭐냐면 제가 그런 걸 많이 봐가지고요. 그 경력 있는 실장님들한테 막 휘둘리더라고. 대표님들이. 예. 초보라는 이유로 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 인성은 갖춘 직원들을 뽑으셨으면 하는 연세 드신 분들은 그렇게 되고요. 지역계 가입 추천은 적극 추천합니다. 회원제, 비회원제는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회원제가 있고 비회원제가 있는데 회원제는 당연히 권리금이 있어요. 회원제들은 회원들끼리만 중개를 하겠죠. 물론 공정거래법 위반 이런 것들은 이제 법 위반이긴 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마이크 들고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이 자리에서는 저는 그냥 현황을 말씀드릴게요. 권장하고 적법, 부적법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이루어진 그냥 얘기를 그냥 말씀드릴 테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고. 그래서 회원제들은 보통 정수가 정해져 있어요. 우리 이 동네 회원이 100명이다. 부동산 회원이 100명이다. 그럼 회원 수를 안 늘려요. 그럼 100명만의 프리미엄이 있겠죠. 권리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회원 수를 안 늘리니까